반갑습니다.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 강승희의 수능 완성 윤리.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공리주의에 관한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리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매해 중요하게 언급은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도 나름의 룰이 있죠. 이걸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찾아보면서 대비를 해볼 테니까 오늘도 집중해 주세요. 스킵하지 마시고 모두 다 들어봅시다. 자, 오늘 수업 준비하시려면 어떤 부분 함께 같이 보실게요. 자, 화면 보시면 테마 11로 들어가요. 자, 이 중에서 88쪽, 95쪽의 내용은 이상주의, 공리주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공리주의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다가 보니 수능 특강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로 찾아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공리주의 그러면 학자로 얘기하면 누구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벤담, 밀 두 사람이죠?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해봐 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자, 화면 함께 보시면서 같이 해봐요. 벤담, 밀, 자, 비워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유치를 해보도록 하죠. 벤담과 밀이라고 했을 땐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공리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있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가 증대되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무제한적으로 개인들 간의 자유 경쟁을 추구함으로써 개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킬 방법에 대한 고민이 대두되게 됐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공리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공리주의가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는 명제가 있고요. 그 명제를 따르고 있지만 또 다른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밀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쓰자면 간단해요. 자, 간단한데 선생님이 좀 거슬러 올라가면서 얘기해도 되겠어요? 자, 시작합니다. 우리 교과에서요. 키레네 학파가 교과서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들이 육체적 쾌락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점은 이미 배웠죠? 네. 그러면 이들에 비해서 중요한 점을 깨닫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요. 이런 점에서 찾아보자면 우리 교과에서 얘기하는 쾌락주의라고 했을 때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으로 나누자라고 한다면 두 학파로 나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 생각했던 명제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거예요. 이 명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벤담이겠죠. 자, 이 벤담이 얘기하는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당연히 쾌락, 행복을 목적으로 해요.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간의 차이점을 찾아보면은요. 자, 여기 옆으로 갈게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죠. 반면에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쾌락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더 조심해 주세요. 그러면 공리주의가 얘기하는 쾌락은 개인적인 쾌락은 무시한 채 사회적인 쾌락, 사회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죠. 개인적인 쾌락 또한 인정하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리에 합당한 것이면 더 좋다. 그런 걸 추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공리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쾌락과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추구하는 학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벤담이 내건, 자, 여기는 벤담 아예 그냥 뺄게요.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벤담이 얘기하는 공리주의의 명제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명제죠. 그 공리주의 명제를 내걸었는데 그것을 밀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밀에게까지 이어져요. 하지만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신한테 올 수 있는 쾌락과 행복, 뭐 물론 사회적으로도 연결되는 거겠지만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착안해내요. 7가지가 있죠. 뭐 지속성, 강도, 근접성 등등 해서 7가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이 더 큰 쾌락을 산출하는지를 계산해낸단 말이에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뭘까요? 전제 조건은 모든 쾌락은 그냥 쓸게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동일하다.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수치로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담이 얘기하는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 이 결론으로 올라오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양적으로 더 많은 양의 쾌락을 산출해내는 것이 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벤담인데요. 밀이라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반대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양적인 것을 많이 보장한다고 해서 그 쾌락을 추구하진 않을 거다. 어떤 얘기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돼지하고 소크라테스 이 얘기 나오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양적으로 많은 쾌락 말고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밀의 입장입니다.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에 대해서 선생님 수능 특강에서 자세히 이론을 쭉 전개시키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이어지는지 여러분들 한번 다시 연상해 보시고 감이 잘 안 온다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강의했던 수능 특강 부분 다시 복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벤담과 밀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하게 문제를 풀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벤담과 밀에 관련된 공리주의의 내용이요. 꼭 공리주의라는 소재로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서양 윤리를 2가지 의무론적 윤리설과 또 하나는 목적론적인 윤리설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옆에 잠깐 가봐도 될까요? 지금 보니까 공리주의는 쾌락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그것을 결과로 산출해낼 수 있는 것을 선이다, 윤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리주의는 가장 대표적인, 다시 옆으로 와서 목적론에 들어가요. 반면에 인간의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 자체보다는 그 행위를 한 동기나 의무 자체를 중시하는 대표적으로는 칸트와 같은 사람의 윤리설을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2가지를 이렇게 대립적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잘 출제가 되더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여기에다가요. 대표적으로는 벤담, 공리주의의 창시자니까 벤담이라는 사람의 지문을 넣어놔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의도하는 건 벤담 자체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공부하실 때 더 확장해서 목적론과 연결해서 공부하시고 목적론까지 공부했으면 그와 대비되는 의무론까지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매해 출제되는 공리주의의 문제나 지문이나 그 소스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요렇게까지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이 오늘은 기출문제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 문제 중에서 공리주의를 뽑아보니까 몇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기출문제를 좀 확실히 해봐 드리려고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자료 프린트 하셨죠? 선생님이 공리주의 문제 중에서요. 요거 괜찮다 생각되는 것들 좀 뽑아왔어요. 2006학년도 12번인데 6학년도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긴 하는데 문제가 꽤 좋아요. 같이 보면 갑과 을은 서양의 두 사상가다. 이들의 사상에 대해 바르게 정리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점이죠. 배점도 높은데
인간은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고 양을 최대화하래요. 양으로 높으면 된대요. 아, 양쪽으로 가겠네요. 여기에서 벤담이라는 생각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아,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양이라는 단서를 2번이나 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의 쾌락을 추구한다. 그건 바로 양적 공리주의를 얘기한 벤담의 명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벤담이라는 단서를 명확히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을로 가니까 이 양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쾌락을 평가할 때 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동물의 쾌락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고 해도 하등 동물이 되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인간,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하등 동물이 누리는 많은 양의 쾌락도 아무 의미가 없다. 즉, 나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거죠?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방금 개념 정리해서 본 것처럼 벤담과 밀이라는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두 사상가를 대립시켜 놓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나 다라라는 선택지가 나와 있는데요. 각각 갑과 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얘네를 잘 보면요. 공리주의에 대해서 완벽히 알아야만 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한 문제를 풀면 공리주의가 다 완성이 돼요. 같이 확인해 볼래요? 갑번을 보면 갑은 쾌락이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주장함. 이거 어때요? 맞아요. 이 말을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해요. 한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7가지의 기준으로 수치화시켜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 말로 유추하시면 되고요. 을을 볼게요. 저급한 쾌락이 아닌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함. 저급, 고상, 이건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밀에게서 질적 공리주의 맞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얘는 다 맞았어요. 갑언은 합당해요. 그래서 갑언 하나 골라줘요. 나번으로 가요. 갑은 양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가치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함. 이라고 벤담이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을 거예요. 여기까진 맞네요. 그럼 을, 질적 쾌락의 계산 기준으로 강도, 지속성, 범위, 확실성 등을 제시함? 이건요, 양적 공리주의 얘기하는 벤담의 얘기죠. 그러니까 을 부분에서 틀렸어요. 나번 빼줘요. 그럼 다번으로 가요. 갑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함. 맞아요. 을은 옳고 그름이 그 행위에 어디요? 의지나 동기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지나 동기를 얘기하는 거는 의무론적 윤리설, 대표적으로 칸트 같은 사람이에요. 벤담과 밀은 공리주의, 목적론적 윤리설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틀려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만 더 공리주의의 오답지를 만들더라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알겠죠? 의무론까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다번도 빼줬어요? 정답 라번이겠네요.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의 관점을 현실 문제 적용할 때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난점이 있음. 이거 정말 좋은 말이죠? 왜요? 목적론적 윤리설에 대한 비판 혹은 한계점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거야. 공리주의를 공부할 때는 벤담과 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고 첫 번째, 그리고 벤담과 밀을 목적론적 윤리설이라는 부분까지 확장시켜서 알아두고 세 번째, 그것과 대비되는 의무론적 윤리설까지 알아둬라. 이걸 알려주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한 문제로 모든 게 해결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가번하고 라번이 맞아요. 2006학년도 문제인데 공리주를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보는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도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서양 윤리사상가인 갑을병이 다음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갑을병의 문제 상황 적용이에요.
이런 문제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한 문제에 세 사상가를 넣었으니까 되게 효율적인 문제예요. 갑을 보니까 대신에 지문은 짧게 넣었어요. 아타락시아라고 얘기하면 어디죠?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에피라고만 쓸게요. 을, 도덕의 기준은 최대 행복이지만 공리주의의 명제네요. 행복의 양 못지않게 질이 고려되어야 한다. 밀, 병, 인간의 궁극 목적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적론, 행복론, 중용, 도덕적인 덕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상당히 압축을 잘 해놨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학업도 가정생활도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니? 라고 적용해 보래요. 갑을 보니까 기억. 갑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과도한 게임 사용이 주는 고통을 피하는 데 최선인가를 검토한다. 문장이 긴데 포인트는 요거지. 고통을 피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찾아서 취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방법,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죠. 그러면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는데 라는 이 소극적이라는 개념과 연관시켜서 기억번 맞아요. 오케이. 니은, 을은 고상한 만족을 주는 대안활동이 있는지를 모색한다. 밀, 고상한 만족, 고상한 쾌락, 저급한 쾌락을 피하고. 맞죠? 그래서 니은번도 맞네요. 기억, 니은 다 맞고. 디귿번, 병은 게임 사용 시간 계획을 세울 때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평균 사용 시간을 따른다. OX, X. 어떤 부분 때문에? 자, 이 오답지를 만드셨을 때는 이 아이디어를 따랐을 거예요. 중용이라는 핵심 개념 나왔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중용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인데 이때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인 평균을 말하는 중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평균 사용 기간, 산술적인 평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디귿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답을 만든 겁니다. 디귿은 빼. 리을번, 갑과 을은 자신의 게임 사용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용한지를 검토한다. 오, 이거 꽤 좋은 선택지인데요. 어떻게 갈까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용한지로 가잖아요. 그런데 갑과 같은 경우는 뭐 쾌락, 뭐 행복, 유용성, 그런 의미에서 유용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맞죠? 하지만 밀과 같은 공리주의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사회적 차원을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거. 그 정답, 기억, 니은. 됐어요? 자, 요 문제도 공리주의가 사용되면서도 에피쿠로스 학파와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다 활용된 문제죠. 2007학년도 9번 문제. 좋았어요.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나와요. 도식화해서 나오거든요. 이 문제도 아이디어가 꽤 좋은데요. 이거 은근히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2008학년도로 가는데 그림에 가는 쾌락의 여러 측면을 도식화한 것이다. 나를 주장한 사상가가 행위를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 이 중에서 맞는 거를 빗금치래요. 그랬을 때 사실 가만 봐도요. 질적, 양적, 개인, 사회라는 말에서 아, 공리주의까지 가겠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나번 보니까 어떤 행위가 지니는 쾌락의 그 수치와 고통의 수치를 비교했을 때 쾌락의 수치가 남는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다. 수치로 만들어낸대요. 수치라는 말에서 계산한다는 거구나.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계산했을 때 양적으로 더 많은 쾌락을 상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겠구나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벤담으로 갑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그냥 아예 여기서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걸 빼려고 그랬더니 안 빼지더라고요. 보면은요. 어디로 갈까요?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 중에서는 당연히 양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두 개 중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사회적인 측면이라고 모두들 말하겠죠? 선생님 아까 조심해라 그랬죠?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도 만족을 시켜줘야죠. 아까 말했듯 나는 고통스러우면서 사회의 쾌를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나에게 쾌를 준다면 당연히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사회 공리까지 만족을 시킨다면 그건 더 널리 파급을 시켜라 라는 벤담의 명제예요. 그래서 개인적 측면까지 넣어줘요. 정답은 이 부분을 빗금을 치는 거예요. 번호로 찾으라면 3번이에요. 3번.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응용해도 될까요? 바꿔서 나번에다가 미를 써요. 미를 쓴다면 정답이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간다면 미리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복습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공리주의 문제가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진 않았던 거예요. 이제 공리주의 마지막 문제로 가는데요. 2010학년도 6번. 갑, 을,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언. 그러니까 또 패턴이 이거예요. 공리주의의 문제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는 예인데요. 갑에게서 핵심 키워드 찾아볼래요? 선의지, 보편화. 그럼 누구예요? 칸트입니다. 칸트는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1번, 쾌락을 측정한 결과 총 양이 최대가 되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다. 양에다 체크했어요. 누굴까요? 벤담. 맞죠? 그래서 은근히 벤담에 관한 지문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짧게는 나왔지만 문제 상황은 이거예요. 누군가가 혈액이 급히 필요해요. 그래서 수혈을 해주고는 싶어요. 근데 당장 내일 시험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갈등되겠죠? 이랬을 때 칸트와 벤담이라면 뭐라고 조언해줄까? 굉장히 좋은 문제죠? 자, 환자를 돕는 관습 그 자체 전혀 해당되지 않고요. 도덕 법칙을 존중해서 결정하렴 이라고 하는 건 갑, 칸트가 얘기해줄 조언입니다. 갑에게는 니은을 짝지어 주고요. 그 다음 환자를 도와서 얻을 쾌락을 질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렴 이라고 하면 질적으로 고려해라. 미리죠. 리을번 환자를 도와서 생길 사회 전체의 행복을 고려하여 결정하렴. 그럼 이건 공리주의 전체의 명제잖아요. 그러니까 벤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미를 제외한 리을, 더 큰 범위를 얘기해줘야 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짝지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 그냥 술렁술렁 풀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공리주의 문제 풀 때는 벤담과 미의 명확한 차이를 꼭 알아야만 되고 의무론적 윤리설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네 문제 한번 쫙 풀어봤는데 어때요? 공리주의에 대한 감이 좀 오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핵심 콕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정도 한번 연상시켜 보라는 거예요. 공리주의를 생각했을 때 출제 가능한 구도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에피쿠로스와 지금 얘기한 공리주의의 공통점은 쾌,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이에요. 그렇지만 차이점은 뭘까요? 개인적인 차원이냐, 사회적인 차원이냐에 있어요. 자, 요 아이디어 하나. 그리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공리주의로 갔을 때 벤담과 미래, 공통점.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쾌락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명제도 따릅니다. 하지만 둘 간의 차이점을 찾아보라면 이 사람은 양적인 쾌락, 이 사람은 질적인 쾌락으로 간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고난이도 문제로 간다면 공리주의가 얘기하는 목적론적 윤리설과 칸트와 같은 의무론적 윤리설까지 확실히 알아야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 5가지를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답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개념 한번 정리해봤고 기출 자료로 확인해봤고요. 콕 한번 찍어봤는데 우리 교재 얘기로 들어갈게요. 교재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같이 보면요. 테마, 심화, 학습. 먼저 벤담. 벤담의 공리주의는 쾌락을 삶의 목표로 간주함으로써 그냥 탁탁 짚어서 할게요. 목적론적 윤리설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천박하고 무가치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요. 이런 비판에 직면해서 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궁극적 목표를 행복으로 보면서도 이게 벤담과 밀의 공통점, 쾌락의 양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밀은 질적 공리주의, 서로 다른 점이 있다. 그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 만족스러운 바보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가 처음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뺐어요.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그리고 그는 인간의 쾌락이 야수의 쾌락과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어떤 종류의 쾌락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욱 바람직하고 더욱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원리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라고 했더니 끝까지 꼭 읽어봐요. 이러한 점에서 밀은 질적 공리주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서양 윤리학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또 어떤 점에서 보면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구도로는요.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질적으로 쾌락을 구별하다 보니까요. 어떤 쾌락을 추구하겠어요? 이 사람은 정신적인 쾌락을 더 고상하다라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벤담은 밀에 대해서 쾌락주의 명제에 어긋난다라고 비판을 한다라는 그런 구도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문제에. 그런데 이 맨 끝부분에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죠. 자, 이렇게 벤담과 밀의 공통구도와 차이되는 구도를 한번 봤고요. 자료 하나만 더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니까 공리의 원리란 모든 행위를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혹은 감소시키느냐에 따라서 좋다 혹은 나쁘다고 평가하는 원리다. 내가 모든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도 포함한다.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차원의 행복, 쾌락 모두 포함한다. 벤담의 저서죠. 저서를 통해서 어떤 대상의 속성으로서 당사자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것,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별을 하는 것. 그리고 사회 행복을 특정한 개인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행복을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문제 중에서 아랫부분에 다 빗금이 가능했던 이유가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모두 다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도 사회의 경우에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건 기본으로 알아둬야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교재에 테마 심화학습 자료 봤고요. 이제 남은 문제가 우리 교재 중에서는 3문제더라고요. 한번 거뜬하게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갑니다. 7번. 다음과 같은 명제를 바탕으로 성립된 윤리사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진술은, 그러니까 이 지문과 맥락이 같은 걸 고르라는 거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 결과를 판단할 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결과로 얻게 되는 행복이나 불행의 양. 그 외의 것은 관련이 없다. 사실 여기 앞에를 보면 결과론적 윤리설, 목적론적 윤리설 가서 공리주의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 단서 때문에 벤담으로 가죠. 개개인의 행복은 똑같이 중요하다. 행위자 자신 행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까지 다 중요하다. 됐어요. 벤담이에요. 벤담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라 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약속은 꼭 지켜라.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짓말도 절대 안 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도덕 법칙을 따르는 건 똑같이 칸트예요. 1, 2번 빼줘도 되겠죠? 쉽죠? 그럼 3번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를 해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결과론적 윤리설, 목적론적 윤리설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윤리설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3번도 틀립니다. 쉽게 제외가 되네요. 4번 비용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과 똑같은 맥락을 말해주고 있죠? 이 문제 틀리면 안 돼요.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5번 왜 틀렸는지 확인할게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감각적인 거 싫고 합리적인 것이 맞다. 합리주의예요. 틀렸죠? 그래서 4번 쉽게 찾았습니다. 됐나요? 다음 문제 갈게요. 수능 실전 문제 8번. 갑의 주장에 대해서 을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 구도 알죠?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이란 다름 아닌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쾌락주의 명제를 가네요. 또한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니까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 행복과 연결된다. 그럼 공리주의로 가네요. 쾌락주의, 공리주의까지 점점 좁혀가요.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맞아요.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행복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위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 때문에 이 갑은 벤담이라고 상정하고 문제를 만드셨어요. 1번 갑니다. 인간은 동물적인 욕망보다 훨씬 더 상위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가면 그래서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 고상한 쾌락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을은 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구도는 질적 공리주의자가 양적 공리주의자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을 찾으라 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정답은 선생님 여기다가 유추를 해서 써놓은 게 바로 정답이 됐네요. 2번 저급한 거 말고 고상한 쾌락. 2번 나머지도 한번 짚어봐 드려요. 1번 강렬하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 조심하면 되죠. 어떻게? 강도, 지속성, 순수성, 근접성 이게 뭐예요? 벤담이 설정한 쾌락의 산출 방법이에요. 그쵸? 그래서 1번은 벤담이에요. 그냥. 그럼 3번 개인적 쾌락이 아닌 사회적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틀렸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두 사람 다 사회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는 오케이 동의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 쾌락이 아닌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개인적 쾌락에 맞닿으면서도 사회적 쾌락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선이라고 얘기했죠.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가져야 되는 건데 어쨌든 다 틀렸어. 그럼 4, 5번으로 갈게요. 지우고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 평온한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마음에는 불안이 없고 몸에는 고통이 없는 상태, 즉 아타락시아. 그래서 4번은 그냥 에피쿠로스라고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그럼 5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이건 공리주의 명제잖아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되셨나요? 수능 실전 문제 8번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고득점 문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인간의 본성이 고통과 쾌락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모든 인간 행위의 동기는 필연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쾌락과 고통은 모든 인간의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아, 이 사람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따르고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연결시켜봐도 될까요? 지금 이거 고득점 문제니까 더 연결시켜서 공부해 볼게요. 쾌락과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설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절대론적인 윤리설이 아니라 상대론적 윤리설로 가겠죠. 여기까지 연결되나요? 자, 그러면 단서 또 하나 찾아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또한 갑은 이런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간주하였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찾았어요. 자, 봐봐. 쾌락과 행복이라고 하면 다시 쾌락을 따른다는 점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공리주의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단서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에피쿠로스 빼고 공리주의로 가야 되는 거야. 맞죠? 좁혀갑니다. 결국 이기적인 개인의 결합체인 사회의 기본 원리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구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공리주의 중에서도 벤담으로 갑니다. 이렇게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갑은 행복을 뭐뭐뭐라고 보았다. 그러나 을은, 사실 을은 누굴지 감이 오지만 천천히 가봐요.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누리게 해준다고 해서 짐승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거고, 어떤 바보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팔자에 더 만족을 느낀다고 아무리 그럴듯한 선택을 하더라도 지성을 갖춘 사람이 바보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비판했다. 그 돼지 얘기와 소크라테스 얘기. 그쵸? 그래서 요 얘기를 보면 밀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이 벤담에게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을 했다고도 하잖아요. 자, 이 지문을 보니까 그래서 사실 얘기는 갑은 벤담, 을은 밀이지만 이 내용 속에 쾌락주의의 기본 명제, 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의 기본 명제. 하지만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양이냐 질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꽤 많은 얘기가 다뤄져 있어요. 그 지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 적용시켜 보니까 여기에서 벤담은 행복을 뭐라고 했을까? 라고 했대요.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봐요. 육체적인 쾌락과 동일한 것. 만약 이걸 육체적 쾌락주의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다면 이건 키레네 학파 정도? 괜찮죠? 그럼 1번 틀렸고 2번 가볼까요? 종교적인 덕을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 전혀 상관없고, 종교적인 덕은 어디다 써주면 좋아요? 그리스도교 윤리, 뭐 아퀴나스 이런 데 써주면 좋겠죠? 3번 가볼까요?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 이성적 관조는 이성을 중시하는 여러 학파에 써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써주는 사람은 스피노자고, 그렇죠? 4번 갈게요. 어떤 상태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정신 상태, 이걸 부동심이라고 표현한다면, 아파테이아로 간다면 요거는 스토마파. 맞아요? 4번도 아니네요. 정답은 5번이겠네요. 강렬하고 오래 지속될수록 좋은 쾌락으로부터 오는 것. 길게 썼는데 강도, 지속성이라고 하는 7가지 기준 중에 2개 써준 거예요. 그래서 벤담 맞죠? 양적 공리주의 맞네요. 정답 5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지문도 기니까 오랫동안 읽어야 되고 5번까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수고와 집중력을 요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오늘 스킵하지 않으셨죠? 개념, 그리고 기출 자료, 교재 자료, 교재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오늘의 핵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리주의에 대해서 벤담과 밀의 공통점 차이점 꼭 알아두기,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와의 공통점 차이점 꼭 알아두기,
그러면서도 의무론적 윤리설과 공리주의자인 목적론적, 결과론적 윤리설자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기,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딱 40분 걸렸는데요. 이 시간 잘 활용해서 만약에 공리주의 문제 나오면 꼭 맞추세요. 자, 여러분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이상주의로 찾아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